안녕하십니까? 이번 강의를 진행하게 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 고객지원부 유수경 과장입니다. 오늘 진행되는 강의는 의료자원 현황 관리에 대한 교육입니다. 의료자원 현황 관리에 대하여 세 파트로 나누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의료자원 현황 자료의 가장 기본이 되는 현황인데요. 일반 현황, 인력, 시설, 장비 현황 신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특수 운영 현황 신고 및 식대 신고에 대해 설명드릴 것입니다. 세 번째는 차등제 신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마지막에는 보건의료자원 통합 신고 포털 화면을 시연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의료자원 현황 관리 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자원 현황 관리는 요양기관에서 진료 후 청구하는 진료비, 즉 요양급여 비용의 심사와 지급에 필요한 기초 자료인데요. 요양기관의 일반 정보, 계좌번호 등 일반 사항과 인력시설, 장비, 현황을 등록 관리하는 업무입니다. 관련 근거 법령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및 제43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입니다. 다음은 의료자원의 신고체계를 보겠습니다. 관할 지자체에 개설 신고한 후에 심사평가원에 현황 신고를 합니다. 이후 진료비에 대해 청구를 하면 심사를 거쳐 진료비가 지급됩니다. 근거 법령을 보면 개설 때에는 의료법, 약사법을 따르고 현황 신고, 청구, 심사, 지급 때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릅니다. 과거에는 보건의료자원 신고 관리가 관할 지자체와 심사평가원으로 이원화되어 있었습니다. 법령별 신고 기준 차이로 자원관리 불일치, 중복 신고로 인한 민원 불편과 행정력 낭비가 있었는데요.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2016년 1월부터 보건의료자원 신고 일원화 제도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온라인 신고 등을 통한 원스톱 민원 처리를 위하여 유관기관인 복지부, 식약처, 검사기관 등과 신고 정보를 연계하여 의료자원 현황 관리 업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신고 일원화에 따라 저희 심사평가원은 보건의료자원 통합 신고 포털을 설치하여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세월 행정 시스템과 의료자원 신고를 연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이용하면서 지자체만으로 일원화한 항목이 화면과 같이 9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또한 심사평가원 신고로 일원화한 것이 2개 항목, 부분 일원화된 항목은 3개 항목이 있습니다. 의료자원 신고 일반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신규 개설 시 요양기관은 지자체의 요양기관 명칭, 소재지, 개설일, 연락처, 종별 및 개설자 성명, 주민번호 등 기본 정보에 대하여 신고합니다. 지자체에서 이를 처리 완료하면 해당 자료를 심사평가원에 전송합니다. 심사평가원 담당자는 이를 검토하여 요양기관 기호를 부여합니다. 기호 부여 후 요양기호를 요양기관에 안내합니다. 해당 요양기호를 사용하기 위해 요양기관에서 확정 작업인 지급계좌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 번호,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등을 신고하면 담당자는 검토하여 요양기호를 확정합니다. 시설 현황 신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총 허가 병실 병상은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 입원실, 정신과 폐쇄병동, 중환자실, 격리병실, 묘균 치료실이 해당됩니다. 특수병상 또한 지자체에 신고합니다. 수술실, 회복실, 응급실, 물리치료실, 임상검사실, 조제실, 탕전실이 이에 해당됩니다. 지자체는 처리 후 심사평가원으로 전송합니다. 이후 상세 내역은 심사평가원에 신고해야 하는데요. 상세 내역은 상급병상, 일반병상, 1인실에서 다인실에 이르기까지 인실 신고와 성인, 소아, 신생아, 음압, 비음압 등
해당 병상수를 신고합니다. 또한 이외 특수진료실인 분만실, 신생아실, 인공심장실, 강내치료실, 방사선 옥소, 납병동, 조혈모 처치실, 혈액은행, 모자동실은 심사평가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인력신고입니다. 대진이 신고와 상세 신고, 의료인력 인원수는 심사평가원에 신고합니다. 상세 신고는 성명, 주민번호, 면허, 종별 등 인력의 상세한 신고인데요. 상세 신고에 해당하는 인력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가 해당됩니다. 인원수 신고는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방사선 취급 감독자, 조혈모 세포 이식 담당자, 안경사, 기타 종사자들입니다. 상세 신고 및 인원수를 동시 신고해야 하는 면허 종별은 간호사,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동의원소 취급자, 영양사, 조리사가 있습니다. 다음은 근무 형태의 정의를 보겠는데요. 상근은 주 5일 이상,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1인으로 인정합니다. 비상근은 주 3일 이상, 주 2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0.5인으로 인정합니다. 기타는 주 3일, 주 20시간 미만 근무한 경우를 말합니다. 면허종별 근무 형태를 보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조산사는 상근, 비상근, 기타의 형태로 신고할 수 있고요. 물리치료사는 상근, 비상근의 형태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동의원소 취급자, 영양사, 조리사는 상근만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간호사, 간호조무사는 정규직, 계약직, 임시직, 전일제, 단시간 등 해당 근무 형태에 따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각종 교육 이수로 인하여 수가를 산정할 수 있는 교육 이수 관련 항목들을 보겠습니다. 각 항목과 교육기관 적용되는 수가는 표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TPI, 보이타, 보바스, PNF, NDT, 호스피스, 감염 예방, 검체검사 질관리, 수면다원검사, 수술 전후 교육 상담, 집중영양치료, 세부분과 자격, 추나요법 급여사전 교육이 있습니다. 장비 신고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신고 대상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특수의료장비, 일반 장비가 있습니다. 신고 방법은 통합신고 포털 또는 서면으로 신고합니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와 특수의료장비는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 등록해야 하는데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및 특수의료장비는 지자체에 신고하여 처리되었을 때 심사평가원에도 신고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진방 및 특수장비는 반드시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요. 진방장비는 3년마다 방사선 안전관리 검사를 받아야 하고 특수장비는 1년마다 서류검사, 3년마다 정밀검사 등 품질관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다음 표를 참조하여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 장비는 세금 계산서 또는 계약서가 기본 증빙 서류입니다. 일반 장비 중 원자력 안전법 관련 장비는 원자력 안전기술원에서 시행한 방사선 동의원서 등에 대한 시설 검사 결과 통보 문서가 있어야 하고 풀박스는 정상 가동일 확인 자료, 장비 현황표가 추가로 있어야 합니다. 진단 방사선 발생 장치, 특수 의료 장비는 해당 서류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 운영 현황 신고와 입원 환자 운영식 현황인 식대 신고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수 운영 현황 신고입니다. 신고 포털 화면입니다. 현황 신고 변경의 특수 운영 현황의 특수 운영 현황 신고입니다.
특수운영 현황 신고 내역별 제출 서류입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정간호사업 실시 기관은 지정 내부 품의서, 평면도, 사업부 사진, 가정 방문용 차량 사진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면다원 검사 실시 기관은 수면다원 검사실 사진을 제출합니다. 시설 장비 공동이용 기관은 공동이용 계약서를 제출합니다. 응급의료기관 신고는 응급의료기관 지정서를 제출합니다. 촉탁이 및 협약 사회복지시설은 협약서, 사회복지시설 신고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병문안 관리규정 신고기관은 직인이 포함되어 있는 병문안 관리규정을 제출합니다. 인력으로 하는 경우에 의료기관 소속자는 근로계약서, 근무대장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운영 인력은 위탁계약서, 근무대장 제출합니다. 시설로 운영하는 경우는 설치 도면, 설치 사진 제출합니다. 기타는 면회실 설치 등 인력, 시설 이외의 방법일 때인데 해당 사진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식대 현황 신고입니다. 입원 환자 식대는 요양기관에 입원한 환자에게 의사 처방에 따라 일반식, 치료식, 멸균식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 기본식 가격에 식사 서비스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고려하여 가산 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입원 환자 식대 신고는 운영 현황과 인력 현황을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치료식 영양관리로는 요양기관 소속 영양사 1명이 1일 40명 이하의 환자에게 치료식을 제공한 경우 산정 가능합니다. 치료식 영양관리로는 분기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해당 분기 동안에 매일매일의 치료식을 제공한 환자 수의 합을 기재하여 분기 신고 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식대 포탈 신고 화면입니다. 현황 신고 변경에 식대에 입원 환자식 신고를 클릭합니다. 치료식 영양관리로 포탈 신고 화면입니다. 현황 신고 변경에 식대, 치료식 영양관리로 신고를 클릭합니다. 영양사, 조리사, 인력 신고 시 포탈 신고 화면입니다. 현황 신고 변경에 인력 현황에 영양사, 조리사 신고를 클릭합니다. 세 번째, 차등제 신고입니다. 차등제란 요양기관에 입원 환자 대비 의료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등급을 지정하여 수가를 차등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저하 현상을 해소하고 적정 수준의 의료인력 확보를 통한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근거 법령은 고시에 따른 요양급여의 적용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 가치 점수, 의료급여 수가의 기준 및 일반 기준이 해당됩니다. 법령은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이 해당됩니다. 차등제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반병동 간호관리로 차등제, 중환자실 간호관리로 차등제, 일반 소아, 신생아가 있습니다. 의료급여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차등제,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호스피스 수가 입원료, 간염예방 관리로, 집중치료실 입원료, 수술실 환자안전관리료, 상급 종합병원 회송료, 입원 환자 전담 전문의 관리료가 있습니다. 차등제 항목별 운영 기준인데요. 항목별로 산정 기준은 병상 수대 간호사 수 또는 환자 수 대 간호사 수, 환자 수 대 인력으로 산정함을 볼 수 있습니다. 항목별로 각각 등급 구간 또한 확인할 수 있으니 표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등제를 제출하는 기간을 살펴보겠습니다. 적용 분기가 1분기는 12월 16일에서 20일, 2분기는 3월 16일에서 20일, 3분기는 6월 16일에서 20일, 4분기는 9월 16일에서 20일에 제출합니다. 제출하기 전에 일반 사항, 시설 현황, 인력 현황 등 변경된 내용이 있으면 먼저 신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반드시 제출 기간 안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제출 시는 차등재 항목별 기준에 따라 최저등급 또는 아예 산정을 받을 수 없으니 꼭 눈여겨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분기, 적용 분기를 표로 보겠습니다. 재직일수 등 대상 기간이 9월 15일에서 12월 14일 것의 통보서 제출은 12월 16일에서 20일 제출합니다. 1분기 적용으로 1월에서 3월분을 적용받습니다. 대상 기간 12월 15일에서 3월 14일 때의 것은 통보서 제출 3월 16일에서 20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적용 분기는 2분기로 4월에서 6월분 적용입니다. 대상 기간 3월 15일에서 6월 14일 것은 6월 16일에서 20일 제출합니다. 적용 분기는 3분기로 7월에서 9월분이 적용입니다. 대상 기간이 6월 15일에서 9월 14일 것은 9월 16일에서 20일 제출하여야 하고요. 적용 분기는 4분기 10월에서 12월분 적용입니다. 차등재 포털 신고 화면입니다. 현황 신고 변경에서 차등재, 해당되는 차등재 신고로 클릭하여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현황 관리에 대하여 설명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앞서 설명드린 의료자원, 일반, 인력, 시설, 장비 현황 신고에 대하여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 포털을 통한 신고 화면을 슬라이드로 총체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화면으로 편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 포털 메인 화면입니다. 신고 포털 메뉴입니다. 서비스 안내, 개설신고 변경, 현황신고 변경, 휴표업, 관계기관 정보 등록, 정보마당 통계, 마이페이지가 있습니다. 서비스 안내 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설신고 변경 항목들입니다. 요양기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현황신고 변경 신고화면 메뉴입니다. 일반 현황, 시설 현황, 인력 현황, 장비 현황이 있습니다. 그 외 식대, 차등재, 특수운영 현황, 난임시술, 의료기관 평가가 있습니다. 휴폐업, 관계기관 정보 등록, 정보마당이 있습니다. 통계, 마이페이지 화면입니다. 개설 신고 시 로그인 화면입니다. 신규 개설 신고 시 요양기관 현황 미신고기관 비회원 로그인으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으로 본인 확인 후 진행합니다. 의료기관 개설 신고 화면입니다. 의료기관 개설 클릭합니다. 기본 내용을 입력합니다. 면허 자격 조회합니다. 모든 내용 입력 후 임시 저장합니다. 진료 과목 화면입니다. 해당 진료 과목 선택 후 임시 저장합니다. 시설 화면입니다. 입원 병실, 시설, 면적 등 병실 병상수 입력합니다. 해당 병상수 입력한 후 임시 저장합니다. 인력 신고 화면입니다. 의료 인력, 인력 상세 신고, 인원수 입력 후 임시 저장합니다. 전달 사항 등 정보 등록 후 최종 제출합니다. 의료기관 개설 변경 신고 화면입니다. 변경 신고를 클릭합니다. 의료기관 개설 변경 신고 기본 사항 등록 후 임시 저장합니다. 진료 과목 변경 등록 후 임시 저장합니다. 병실 병상 시설 현황의 변경 내용을 등록 후 임시 저장합니다. 전달 사항 등 정보 입력 후 최종 제출합니다. 약국 개설 등록 신청 화면입니다. 약국 개설을 클릭합니다. 기본 사항들의 내용을 입력하고 임시 저장합니다. 약사 인력 상세 내용을 신규 등록 클릭하여 정보를 입력하고 임시 저장합니다. 신고자, 전화번호 등 정보 입력 후 최종 제출합니다. 약국 개설 변경 신청 화면입니다. 변경 신고 클릭합니다. 기본 사항의 변경 내용을 입력하고 임시 저장합니다. 작성자 정보 등 입력 후 최종 제출합니다. 지급계좌 신고 화면입니다. 지급계좌 신고를 클릭합니다.
기본사항 등록 후 임시 저장합니다. 여기서 양도양수한 요양기간은 지급계좌 신고 시 장비 승계 및 인력 승계 팝업을 이용하여 승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승계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 이것은 상황에 따라 확인하여야 합니다. 진료 과목 탭의 정보를 확인합니다. 시설 정보 탭 확인 및 추가 내용 등록하고 임시 저장합니다. 인력 탭입니다. 인력 상세 신고 클릭하여 상세 내용을 등록 후 임시 저장합니다. 구비 서류 및 신고자 전화번호 등록 후 최종 제출합니다. 요양기간 주부 개설자 변경 시 신고 화면입니다. 변경 신고를 클릭합니다. 기본사항 등록 후 임시 저장합니다. 신고자 전화번호 등 등록 후 최종 제출합니다. 사업자 번호 청구 소프트웨어 변경 신고 화면입니다. 변경 신고를 클릭합니다. 기본 내용 등록 후 임시 저장합니다. 신고자 전화번호 등 등록 후 최종 제출합니다. 시설 현황 신고 화면입니다. 신규 신고를 클릭합니다. 항목별로 확인하고 등록하여 임시 저장합니다. 신고자 전화번호 등 등록 후 최종 제출합니다. 의약조산사 신고 화면입니다. 신규 신고를 클릭합니다. 신규 입사의 경우 신규 입사를 클릭합니다.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인력의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을 클릭하고 퇴사자는 퇴사 신청을 클릭합니다. 신규 입사자의 경우 기본 정보에 각 항목 및 성명, 주민번호 등록 후 면허 확인합니다. 내용 확인 후 임시 저장합니다. 자격 등록 탭에 전문이나 여러 이수한 내용이 있다면 항목별에 등록하여 임시 저장합니다. 휴가 등록 탭입니다. 휴가 추가를 눌러 대진, 병가, 기타 등 선택하여 해당 시작일자, 종료일자 등록 후 임시 저장합니다. 근무 변동 탭입니다. 변동 근무가 있을 때 화면입니다. 변동 추가를 클릭합니다. 해당 변동 선택 후 시작일자, 종료일자 입력하여 임시 저장합니다. 신고자 전화번호 등록 후 최종 제출합니다. 다음은 의료기사입니다. 신규 신고 클릭합니다. 신규 입사자는 신규 입사를 클릭합니다. 기존 등록되어 있는 의료기사의 변경사항은 변경, 퇴사자는 퇴사 신청을 클릭합니다. 신규 입사자의 기본정보 등록입니다. 각 항목 등록한 후에 면허 확인하여 임시 저장합니다. 자격 등록 부분입니다. 자격 추가, 교육 추가 등 입력 사항에 따라 등록하여 임시 저장합니다. 휴가 등록 화면입니다. 휴가 추가하여 해당 휴가 내용 확인하고 등록하여 임시 저장합니다. 근무 변동 있을 경우 근무 변동 찾기 하여 등록 후 임시 저장합니다. 신고자, 전화번호 등 등록 후 최종 제출합니다. 간호인력 신고 화면입니다. 신규 신고 클릭합니다. 신규 입사자의 경우 신규 입사 클릭합니다. 기존 등록되어 있는 인력의 경우 변경사항은 변경, 퇴사자는 퇴사 신청을 클릭합니다. 기본 정보에 각 항목별 입력하여 성명, 주민번호 등록 후 면허 확인합니다. 임시 저장합니다. 자격 등록에서는 자격, 교육 이수, 경력 사항, 경력 정보 등 추가 사항이 있다면 등록하여 임시 저장합니다. 휴가 등록입니다. 휴가 추가하여 병가, 출산, 육아, 기타 등 확인하여 시작일자, 종료일자 등록 후 임시 저장합니다. 변동 등록입니다. 변동 추가를 클릭하여 해당 변동 선택 후 시작일자, 종료일자 입력하여 임시 저장합니다. 신고자 전화번호 등록 후 최종 제출합니다. 의료인력 인원수 신고 화면입니다. 신규 신고 클릭합니다. 각 항목 해당 인력 인원수 등록 후 임시 저장합니다. 신고자 전화번호 등록 후 최종 제출합니다.
다음은 장비 현황 신고 목록 화면입니다. 장비 신고를 하고 진행 과정에 보이는 화면입니다. 징방장치 신고, 특수장비 신고, 일반 장비 신고가 있습니다. 징방장치 현황 신고 화면입니다. 신규 등록 클릭합니다. 장비 번호 검색 클릭합니다. 특수장비 현황 인력 신고 화면입니다. 신규 등록 클릭합니다. 장비 번호 검색 클릭합니다. 일반 장비 현황 신고 화면입니다. 신규 등록 클릭합니다. 장비 번호 검색 클릭합니다. 식약처 허가사항 내용에 따라 정보를 조회합니다. 항목별 입력사항 확인하여 등록 후 임시 저장합니다. 신고자 전화번호 등록 후 최종 제출합니다. 휴업 신고 화면입니다. 신규 신고 클릭합니다. 휴업 관련 내용 등록 후 임시 저장합니다. 신고자 전화번호 등록 후 최종 제출합니다. 폐업 신고 화면입니다. 신규 신고 클릭합니다. 폐업 관련 내용 등록 후 임시 저장합니다. 신고자 전화번호 등록 후 최종 제출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 포털 화면을 훑어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신고 포털로 많은 이용 바랍니다. 신고 포털 문의사항은 1644-2000번 콜센터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의료자원 현황관리 교육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